박물관은 살아있다. 2006년 첫 작품이 개봉되고 시리즈로 제작된 미국의 코미디 영화 제목입니다. 밤이면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 전시품이라는 기상천외한 스토리로 사랑받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처럼 실제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이 살아 움직이진 않더라도 박물관은 선대 역사와 문화가 유물을 통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또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인문 클래스 시즌2, 오늘은 과거의 유물에서 현재를 묻는 공간, 박물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시즌2, 오늘은 전북문화의 보물창고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박물관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나라와 전라북도에는 어떤 박물관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예, 여기에 그 박물관을 관람할 때 약간의 에티켓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 좋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사실 아이들 방학 기간에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 알아보는 유용한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이 박물관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박물관은 여러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체코 아이콤 대회에서 채택된 박물관의 정의는 해가지고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적이며 영구적 기관으로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고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네. 저는 박물관이 현재 사회 구성원에게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그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고 미래를 그려주는 곳이 박물관이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박물관은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그렇군요. 진흥법에 따라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의가 되어 있고 박물관이 구분이 이렇게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을 설립 주체로 이렇게 나눠보면 크게 국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공립박물관,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대학 교육기관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대학박물관이 있는데요. 네. 특히 뭐 대학박물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시설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립 주체로 박물관을 분류해봤습니다. 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한데 묶이는군요. 네. 실장님, 박물관과 미술관은 어떤 차이점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네. 박물관과 미술관은 물품을 전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 박물관은 뮤지엄, 미술관은 아트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두 기관 모두 뮤지엄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아 유사한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이 밖에 그 미술관을 갤러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보통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성격의 기관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특히 그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령에 나오는 것처럼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인들이 문화를 누리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은 무엇을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다양한 문화, 역사, 예술, 산업, 과학 등 분야에서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전시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술관은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회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곳입니다. 어허. 크게 보면 뭐 미술관은 박물관에 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국내외 대표적인 이 3대 박물관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설립과 운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부 장관 소속으로 오. 국립중앙박물관, 오. 국립현대미술관 예. 이렇게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예 명시가 돼 있군요. 네네. 또 2항에는 민속사료의 관리를 위해서 문화체육부 장관 소속으로 네.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허.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3대 박물관이다라고 한다면 예. 국가기관이 세운 국립중앙박물관, 네. 국립현대미술관, 음흠. 국립민속박물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3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예연구실장님은 아무래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많이 다니시죠. 개인적으로 최고로 꼽는 3대 박물관, 미술관, 박현수의 3대. 네네. 3대 픽! 이거는 과연 네.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네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네.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첫 번째는 아마도 뭐 국립박물관 미술관 중에서 네. 뭐 2022년도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된 서울 역사박물관을 들 수 있을 거고요. 네. 서울시 박물관은 서울의 그 전통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네. 전시해서 소장하고 있고요. 어허. 또 전시 상설 전시에서는 서울부터 현대의 서울을 소개하고 예. 기획전에서는 서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고대, 인도, 체코, 안델센, 중국 등을 주제로 개최를 많은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두 번째로 뭐 사립 박물관 미술관 중에서 으뜸인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간송미술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화자원을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하는 점에서 가장 훌륭한 사례로 뽑을 수 있는데요. 예. 간송 전영필 선생님은 청자 상가문학문 내병하고 훈민정음 등을 수집해서 어허. 보존하고 이걸 잘 관리하고 예. 그다음에 보성학교 설립 후에는 이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 예. 겸재정선 연구라는 그런 분야에서 박물관에서 주요 기능을 굉장히 잘 수행한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뭐 아마 대학박물관 쪽에서는 아마 이화여대 박물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935년 뭐 일제시대죠. 교수와 학생들이 이렇게 모은 유물을 시작으로 해서 예. 매년 대학박물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대학박물관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네. 항상 해마다 우수박물관으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네네. 박물관 내에는 일반적인 상설 전시실 이외에 뭐 1999년도에 복식관이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는 현대미술관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곳이고요. 네. 또 학교 안에는 자연사 박물관까지 있어서 와. 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정말 저희 대학박물관에 저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곳까지는. 네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아니, 말씀 중에 부러움이 계속 묻어나가지고 네. 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만간에 네, 실장님이 계시는 한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국내 대표 박물관과 학예연구실장님이 꼽은 박물관, 미술관을 쭉 둘러보는 박물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이 방학 기간에 참 좋은 여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북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전라북도에는 박물관 미술관 협회가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을 포함하는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네. 약 120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등록박물관은 40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 국립박물관으로는 익산과 전주, 새만금을 이렇게 포함해서 약 6개 기관이 있고요. 공립박물관은 고인돌, 백제왕궁, 벽굴제 농경문화 이렇게 포함해서 거의 전라북도는 공립박물관이 주도를 하는데 22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
사립박물관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예수병원에 있는 그 구바을 의학 기념관으로 이렇게 박물관으로 변경된 예수병원 의학박물관과 네, 맞아요. 전주 한지박물관 맞아요. 포함해서 한 8개 기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예. 대학박물관으로서는 뭐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학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등록 미술관은 이제 박물관은 그렇고요. 미술관은 약 20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공립미술관은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맞아요. 남원 김병종 어, 시립미술관을 유명하죠. 포함해서 예. 거기 뭐 커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약 6개 기관. 어허. 예. 또 사립미술관은 전라북도에 이제 비교적 조금 공립미술관보다 좀 많은 네.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익산의 W미술관이라든가 전주 어. 한옥마을의 교동미술관, 예. 뭐 전주 현대미술관을 포함해서 약 14개 기관이 있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다 가본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전라북도에 120여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그 가운데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이 60여 개나 되는군요. 그럼 네네. 지역별로는 어떻게 또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면요. 예. 전라북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66개 기관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전주에 15개, 음. 익산에 11개, 예. 박물관 미술관이 이렇게 예,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어허.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완주는 6개, 군산, 부안, 정읍이 각각 5개 기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들은 3개 기관 미만으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학기 연구사님이 꼽는 전북의 대표 박물관과 미술관은 어디일까? 네. 전라북도 박물관 미술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지만 예. 전라북도만이 이색적인 박물관을 뽑아라라고 한다면 뭘까?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익산의 보석박물관, 오. 그다음에 전통 숭박물관이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익산의 예. 보석박물관. 네. 전북의 대표 박물관으로 꼽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네, 이곳이 네. 일단 어떤 곳인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익산 보석박물관은 국내 유일한 공립 보석박물관으로 예. 약 유물만 해도 12만 점 이상의 와. 중귀한 보석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구나. 예. 예. 어. 보석과 관련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다양한 보석에 관한 내용들이 실감 체험관을 통해서 또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도록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하. 예. 특히 뭐 야간에 볼 수 있는 그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네. 환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변에 또 뭐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 공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바로 바깥에 이게 보면은 공룡으로 된 테마 공원이 있고 맞아요. 거기서 뭐 즐길 수 있는 예. 뭐 또 다른 놀이시설도 있고요. 허허. 예. 그래서 많이들 아마 그 가는 곳에서는 뭐 가족 단위로 맞습니다. 많이 찾는 곳입니다. 네. 예. 보석도 보고 네, 공룡도 보고 예, 일석이조인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 이어서 전통 술 박물관을 꼽으셨는데 그 실장님이 술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시죠? 술은 군자라고 한다면 술은 뭐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즐기는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아주 그 전주에서 이색적인 박물관을 저는 딱 뽑아라 한다면 한옥마을에 있는 아마 전통 술 박물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둘러보기가 일단은 걸어다니면서 가서 쉽게 보기도 하고요. 접근성이 좋죠. 예, 예. 예. 전통 술 박물관에 가보면 유상곡수연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삼진날 정원에서 술잔을 띄워서 자기 앞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를 읊던 연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이러한 연회에 직접 참여해서 풍류를 즐기는 체험이라든가 아하. 이런 것을 같이 했을 때 얼마나 낭만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이외에도 이제 뭐 무료 시음회와 네. 술을 빚어볼 수 있는 체험도 있는데요. 네네. 아무리 봐도 테마가 술이다 보니까 예. 아이들보다는 네. 성인, 연인이나 부부, 네. 뭐 성인이 된 친구들끼리 네. 찾아가면 정말 재밌는 체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아니, 뭐 듭니다. 부모님들과 함께라면 조기교육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너무 좋죠. 예. 네. 자, 전북을 대표하고 이색적인 박물관으로 익산 보석박물관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 술 박물관을 소개해 줬습니다. 혹시 이외에 특색 있는 박물관이 더 있다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뭐 군산의 근대 역사 박물관 아마 뭐 일제 수탈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부안의 청자박물관. 아, 멋지죠. 예. 네. 그다음에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전주의 어진박물관. 아, 맞네. 예. 또 전라북도가 뭐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창의 장류박물관. 그렇네요. 예. 사실 뭐 전라북도 모든 박물관들은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박물관의 특징들을 다들 갖추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걸 다 언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예.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박물관들이고요. 맞습니다. 저도 뭐 학예연구사지만은 박물관만의 그 매력을 부각시키고 예. 양질의 교육과 체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박물관마다 학예연구사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박물관의 특색이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사랑받는 것은 그 지역에 바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전라북도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중에 전통이 오래된 곳들도 있지만 최근에 생긴 박물관도 있잖아요. 네네. 네. 신장기업이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네. 올해 뭐 작년에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벌써 작년이네요. 예. 2023년에 부안에서 국립 새만금 박물관이 예. 만들어지고요. 또 장수에는 장수가야 전시관이라고 이렇게 두 곳이 개관을 했습니다. 예. 국립 새만금 박물관은 전라북도에서 6번째로 개관한 국립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새만금의 역사와 세계 간척과 관련된 유물들 그러한 이런 내용들을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그렇군요. 새만금의 역사는 뭐 우리 도민들 많이 관심이 있어서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987년 인근 지역을 통합해가지고 예. 새만금 간첩 종합 개발 사업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후 시작된 지속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부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고 최근에는 2차 전지 뭐 특화단지라든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예. 이 밖에 뭐 국내 간척과 관련된 역사 자료 내용과 이런 것들을 간척의 효과와 가치,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돼야 할 것인지, 뭐 미래의 친환경적인 뭐 간척 및 국제 교류를 통해서 예. 미래 비전을 아마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듣고 가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네. 국내 간척 사업뿐 아니라 세계 간척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국립 새만금 박물관 소개해 줬습니다. 장수 가야 전시관 이야기도 만나볼까요? 네. 장수 가야 전시관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린다면 네네. 박물관과 미술관은 1종과 2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종과 2종 박물관 모두 수장고, 연구실, 보안 및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요. 조건이 또 있었구나. 예. 네. 유물의 수량, 전시실 규모에 의해서 구분되어져요. 예. 현재 장수 가야 전시관은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예. 제가 가서 또 그 등록 기준에 합당한지 평가도 했는데요. 1종이 좋은 거잖아요. 더 크고. 그렇죠. 그렇죠? 예. 2종 뭐 자동차 면허처럼 1종과 2종의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지금은 전시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 장차 미래의 장수 가야 역사관은 일종 박물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장수 가야 전시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전북 그 장수군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립박물관입니다. 예. 전라북도 22번째로 등록된 공립박물관이고요. 예. 건물 그 유관은 전라북도 가야 유적과 고분과 봉화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예. 내부에 딱 들어가면 상설 전시실이 있고요. 예. 기획 전시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린이 전시실이 있어요. 예. 장수 역사 전시관은 개관과 동시에 뭐 전시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금 첫걸음, 또 장수 삼고리 고분군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네. 장수 가야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전라북도 가야 고분군인 남원의 유곡리와 두랑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수가야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예. 아주 중요한 전시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 개관해서 아직은 뭐 이곳을 잘 모르거나 못 가본 분들이 많을 텐데 국립새만금박물관, 장수가야 전시관, 전북에 새롭게 마련된 박물관 한번 둘러보는 것도 이 겨울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물관을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관람할 때 유의점이 좀 있습니다. 중요해요. 예. 특히 뭐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박물관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안에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물이죠. 예. 유물을 활용해서 전시, 교육,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 미래의 세대까지 즉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잘 보존되어야 하는 거고요. 네네. 다만 유물에 손상이 간다면 우리는 박물관 입장에서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예. 특히 전시된 유물이라면 여러 위험한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전시된 유물은 전시하는 과정이나 또 전시하면서 관람객을 만나다 보면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을 텐데 이 소중한 유물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관람객이 유의할 점은 또 무엇일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제가 박물관에 근무한 지 이제 뭐 30년이 지났는데요. 예. 전시될 그 유물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어린 아이를 갖다가 밖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예. 만약 건물 내에서 뛰어놀다가 또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다치거나 같이 놀다가 유물이 파손된다든가. 온도와 빛에 예민한 유물들을 손으로 직접 만져서 변형이 생기거나 네. 혹시 또 실수로 떨어뜨린다든가 아이고 아찔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네. 예. 물론 유물에는 그 사람처럼 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예. 역시 잘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요. 그렇죠. 네. 이 밖에도 차분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람자는 많은 관람한 사람들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요구하는 건 소음을 잃거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말거나 상대방한테 불편함만 초래하지 않는다면 뭐 아주 훌륭한 관람객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박물관을 잘 관람하는 슬기로운 방법 여러 가지 팁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어떤 전시가 이러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 교류의 소통의 장이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먼저 전시를 볼 때는 전시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전시 관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고 봐야 되면 더 깊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 전시실 앞 패널, 전시 리플렛, 도록 그렇지 않고 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시 주제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고 전시를 관람하면 전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오히려 그 인상 깊은 아마 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슬기로운 전시 관람 방법이고요. 또 전시 관람 팁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좀 색다른 방법입니다. 대개의 경우 뭐 국립중앙박물관도 그렇지만은 대개 복층 구조, 국립전주박물관도 복층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제 생각에서는 가장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덜 피곤하고요. 올라가면서는 보다가 이제 다시 2층 올라가고 또 옆층으로 옮기고 하면 몸이 피곤해지니까 아마도 쉬는 그 휴게 공간부터 먼저 찾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큰 줄거리를 보고 난 다음에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되는 저만의 개인적인 팁입니다. 이건. 이거 정말 꿀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시잖아요.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대학문화와 지역문화라는 소재로 특색 있는 상설전, 항상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공간을 상설 전시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잘 알려주고 있고요. 음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그런 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특별전을 개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유물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 아하. 뭐 학생들에게는 교육과 체험, 어떻게 보면은 또 문화 소외 계층까지 찾아가는 박물관 내지는 찾아와서 그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 공간으로 맞습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예. 또 SNS에 익숙한 MZ 세대에게는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 저희 전주대학교 박물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과거의 유물을 만나고 또 미래를 그려나가는 박물관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실장님, 이제 실장님의 이 방송을 끝으로 또 인문 클래스 시즌2가 마무리가 됩니다. 방송을 함께한 소감 어떠신지 마지막 말씀 들어볼까요? 네. 많이 아쉽지만 어떻게 됐든 저는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그 박물관과 미술관은 만물의 보고이자 학술을 강조한 공간이었지만 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인류의 유산과 향수를 공유하는 평생 교육의 장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너무 딱딱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여행의 묘미를 보고 맛보고 즐기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박물관 안에도 그런 묘미를 찾고 보고 느끼고 그래서 여유로움을 통해서 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 연구사들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언제나 관람객에게 과거에서 온 소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많이 찾아주시면 유물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찾아서 좋은 전시로 재단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로 박물관 속에 숨겨진 유물들의 이야기를 학예 연구사들은 꾸준히 찾아갈 테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과거의 유물에서 현재를 묻다 박물관 이야기를 함께했습니다. 전북 문화의 보물창고 전주대학교 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